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응하는 글자를 살펴봐요가 제목입니다. 네, 제 채널 보시면서 정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화 운이 들어왔는데 왜 선생님은 개수가 반응한다고 합니까? 네, 이제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역학 공부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사이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아마 몇 번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워낙에 제 채널의 영상은 짧고 개수는 많다 보니까 아마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주역으로부터 나온 학문이죠. 주역으로부터 나온 학문. 즉 주역이 없었다면은 명리학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역의 부록이랄까요? 네, 별책 부록?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역이라는 거는 하도 낙서로부터 나왔죠. 하도 낙서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도 낙서라는 거는 제 채널 자주 보시던 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익숙하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이제 발견이 되더란 말이죠. 그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네, 요게 이제 하도죠.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독하는 과정에서 이 5가지의 오행으로 이 우주가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낙서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낙서라는 그림은 다릅니다, 조금. 수, 목, 똑같아요. 이 위에 거랑 똑같죠? 근데 이쪽에 금이 있고, 이쪽에 화가 있습니다. 가운데 토가 있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이구나. 즉, 이 낙서는 극의 원리, 하도는 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극한다라는 거는 제 영상 중에 이제 극하다라는 영상에 대단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극한다라는 게 괴롭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극하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쉽게 현대사에 살면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꼭 빠지지 않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자, 우리가 돈 이야기할 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재성이 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재성을 괴롭히나요? 그리고 남명 입장에서 이 재성은 부인이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부인을 괴롭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극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하고 포용하다를 뜻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다. 즉, 우리가 돈의 생리를 이해하고 포용했을 때 실제로 돈을 잘 벌겠죠. 그리고 재성은 어떤 목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 목표가 뚜렷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구체성을 띌 때 실제로 그 목표를 잘 이루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하도는 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낙서는 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의 원리라는 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예요. 이건 우주의 질서란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울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겨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극은 뭔가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누구는 돈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잘 못 벌게 되겠죠. 그런데 누구는 내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의 생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돈을 잘 벌겠죠? 즉, 이 극의 원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아까 영상 초반에 정화운이 오면은 왜 개수가 반응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극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기 때문에 계절이 완연하게 변화했을 때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절은 변화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10분 뒤에도 변화했겠죠. 딱 10분어치만큼만. 근데 우리가 쉽게 못 느끼잖아요. 하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낙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 나왔죠. 생은 우주의 질서고 극은 우리의 이야기인데, 계속 극한다라는 뜻은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일간과 재성의 관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관성이 많으신 분들, 관성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관이 나를 극하죠. 그러면은 관성한테 나를 이해하고 포용해줘 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관 속에서의 나의 쓰임새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의 방향성을 찾아간다면 관이 알아서 나를 포용해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서히. 안타깝게도 이 낙서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고 다투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하고요. 동시에 이러한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경우와 누군가와 다투려는 경우를 놓고 보면 뭐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띌까요?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뭔가 완곡하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지만, 다투다, 그 사람하고 싸우다 그러면 뭔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극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운적으로도 조금 드라마틱하게 출현이 됩니다. 극하는 것, 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극하겠죠. 그리고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네, 뭐 을목은 신금이, 정화는 개수가, 그리고 무토,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 을목이 극하겠죠. 이렇게 금극목, 네, 목극토, 그리고 경신금은 병정화가 이를 극할 거고요. 이렇게요. 극할 거고, 임계수 같은 경우에는 무기토가 극하겠죠. 자, 제가 지금 영상 초반에서 공들여서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요. 사람은 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예요. 다만 극하는 부분은 원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의미인데, 우리 인간이 아둔해서 그렇지를 못하니, 뭐 저부터 우선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니 다투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이 다툰다라는 형태는 결국에 더 가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로또에 당첨된 사건이 하루에 한 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내가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건과 1,000원을 주운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크게 느끼실까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로또 1등에 당첨된 사건을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운에 대해서 읽을 때 이 사람에게 더 가시적이고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은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한테 오늘 올 때 1,000원 줍지 않았어요? 이거보다는 로또 1등 당첨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성이 더욱 클 것이고, 인식성이 더 크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때문에 이 원리로 인해서 서로 상충하는 운이 들어올 때, 즉 극하는 운이 들어올 때 일간을 극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내 명식에서의 무언가를 극하는 운이 들어올 때 우리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극하는 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인식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섞을 거예요. 어떤 개념을 섞을 건가 하면요. 음과 양이라는 거는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양이라는 거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죠. 얘는 동적입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렁거리다 보면은 음기운이 훨씬 더 강해질 때가 오겠죠. 그러면 사람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쪼그라들은 양기운을 강하게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양기운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사람은 쪼그라든 음이 밸런스를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음을 강하게 쓰더라는 거죠. 이는 여름, 무더운 여름에는 겨울을 떠올리고 겨울에는 여름을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음양의 이치는 너무나 단순 명료하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극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기에 뛰어나다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플러스 음양의 이치를 더해보자고요. 그러면 화운이 들어왔을 때는 화기운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를 떠올릴 것이고 목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금을 떠올릴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토라는 거는 얘와 반대되는 상충하는 기운이라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했다면 우리가 사계절이 아니라 5계절이 있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토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존재인 것 뿐이기 때문에 극하는 기운은 있을지라도 반대로 반대되는 기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믹스하면 돼요. 이 두 개를 믹스하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에서 정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정화의 기운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를 원하게 되겠죠. 즉, 개수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게 개수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더 강할 것이고 개수가 없으신 분들도 개수에 대한 인식이 발현이 됩니다. 역학 공부하시면서 십성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무척 흥미로우실 거세요. 네, 개수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개수라는 게 없다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개수라는 기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있는 건데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보이지 하고 있었는데 정화를 손에 딱 들고 허공에다 던져버리니까 개수가 띠용 하고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요. 애시당초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원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것들은 애시당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화가 들어올 때 내 눈에 안 보였던 것 뿐이지 원래 있었던 개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있었다라는 게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에 가까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극하는 건 또 신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신금도 드러나겠네요. 자, 음양의 이치로 인해서 화가 들어오면 수가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이 극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신금이 드러날 겁니다. 자, 어제가 정해일이었죠. 어제가 정해일이면은 해묘미에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개수도 드러났지만 신금을 극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제는 이 신금이 눈에 보이는 날이었을 겁니다. 누구는 십성으로, 누구는 오행으로. 네. 이 금에 대한 오행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어제가 정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해묘미의 해니까 나무의 기운이 세죠. 나무의 반대는 금이겠네요. 근데 정화가 들어왔죠. 정화가 들어오면 신금을 극해버리겠죠. 내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던 없던 신금이 눈에 드러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운이 들어오면은 뭐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극하는 것이 우리 눈에 더 가시적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반대되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한다라는 거는 원래 다투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원래는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뜻,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때문에 저는 뭐 정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개수 그리고 신금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장황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참 실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작년은 개묘년이었죠. 개묘년이니까 토하고 그리고 묘목이니까 금이 드러났겠네요. 네, 토가 아니라 화, 죄송합니다. 화. 얘가 수국화 하니까요. 화하고 금이 드러났겠네요. 물론 기토도 역시 개수와 작용을 하니까 드러나기는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지가 힘이 세니까 목으로 인해서 금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수호지심,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일들이 유독 그런 뉴스거리가 많았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군인 관련해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묘목이니까 초등교사분들을 통해서 또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시기를 겪었다라는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이죠. 갑진년이기 때문에 진토 안에는 지장간 속에는 을개무, 봄 기운과 물 기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되는 것들을 떠올릴 만한 사건 사고들이 올해는 있겠구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대단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